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겁니다. 비핵화 후속 협상에 파란불이 켜질지 주목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위성 사진을 통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해체되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네. 그다음에 폼페오 이제 국무장관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또 정부 관료들이 38로스의 어떤 사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약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하고 있는 뭔가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 변화의 네. 모습은 보이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한나라 대통령이 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번에 오늘 아침에 나온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본인이 어떤 정보를 받았다, 또 폼페오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거기에 관련된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또 아하. 폼페오도 거기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확인했다라고 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 있고 조금 더 신중해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좀 네.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38노스는 해체 작업이 한 2주 전쯤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과거의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실제로 해체가 이루어진 모습은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 동창리라는 곳은 크게 놓고 보면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네. 소위 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한 6차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발사체를 했는데요. 그중에 3번은 무수단이라고 해서 동쪽에서 발사를 했고요. 그다음 2010년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3번은 바로 여기 동창리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창리에서 인공위성을 소위 발사하는 발사대이고요. 이 뒤쪽으로 이제 계곡 쪽으로 엔진 실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설이 네.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발사대가 아니라 엔진 실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38로스에서 보여준 사진을 보면 이 두 가지 다 해체하는 작업이 있는 것 같이 지금 그 사진을 보여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조금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38로스에서 엔진 실험장의 어떤 뭔가 이 시설물 같은 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의 사진만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인공위성 발사대를 손을 대고 있고 그쪽을 지금 뭔가 해체 작업을 하는 것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갖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지난 6차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광명성 은하를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폐기한다고 정말 폐기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ICBM, 소위 말해서 아하.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강성대국을 이야기하면서 우주의 어떤 평화적인 이용, 자신들이 어떤 강성대국을 가기 위한 한 가지가 과학기술의 강국인데 이 과학기술의 핵심 요소가 바로 우주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그조차도 본인들이 포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모순이 빠지는 짓을 지금 할 것인가라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38로스의 사진의 내용 자체의 어떤 변화가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해체를 위한 작업인지 네. 아니면 한쪽은 해체지만 한쪽은 어떤 메인테인, 그러니까 유지 보수라는 차원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두 가지를 다 해체를 한다. 또 이것이 완벽하게 해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단정하기는 조금 우리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그리고 그렇습니다. 발사대를 해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비핵화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만약 이것이 실제적으로 엔진 실험장이 이제 동창리 두 가지 시설 중에서 엔진 실험장의 지금 변화가 네. 말 그대로 엔진 실험장 폐기,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했던 이 약속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북미 간의 어떤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북미 핵 비핵화에 관련된 또 평화체제나 이 향후의 어떤 이 싱가포르의 합의사항이 이행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북한이 이러한 것들을 정말 네. 시작을 완전히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그널로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었는데 미국 정부로서도 뭐 정확한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 보도라든지 38로스의 사진만 가지고 이 같은 그 논평을 했다고 한다면,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보면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상당 부분 북한을 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아하. 사실 어떤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잘한다 하면서 예, 약간 그런 속도를 면도 내기 좀 위한 의도도 있고요. 있을 수 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북한의 진전 사항을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도 진전하게 만들면서 내부적인 어떤 불만이라든가 반대 세력을 좀 어떤 누그러뜨려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날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주의 권고문을 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어떤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제재에 관련되는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탄 관련돼서 북한 석탄에 대한 어떤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제재에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긍정적 국면에 의해서 이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반대에 대한 목소리들을 어떤 뭐랄까요 누그러뜨리고 또 우려 사항을 좀 어떤 뭐랄까요 누그러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인 어떤 단속 차원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핵 문제가 많이 나가지도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속도를 네. 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반대 진영, 반 트럼프 진영이라든가 미국 내부의 우려, 여러 국제사회 우려에서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어떤 단호함을 보이기 위한 트럼프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동, 어떤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서 이재순 기자가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한국 정쟁 당시에 북한 지역에 숨진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북한의 현금 보상 요구 때문일 것이다. 뭐 이 같은 보도를 로이터 통신에서 했는데 오는 27일로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군들의 유해 송환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저는 뭐 예정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6월 10일 그 싱가포르 회담에 적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뭐 아까 뭐 현금 보상에 대한 문제는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이전에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합의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하. 이 문제는 합의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현금 문제를 뭐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이미 그 이전에 그 현금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다. 해결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밀고 당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7일 지켜보죠. 김동엽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